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이 정작 후보자의 자질, 능력 검증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황교안 대표 논란만 떠오르게 했습니다. 일명 후보자의 역공성 물귀신 작전이 통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청문회 없었다. 먼저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제가 오후 질의 보니까 전까지 다 하기로 했던 그 것인데 중기부의 그 직원분들이 산자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훌륭하시니까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걸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40회 청문회를 했지만 통장 내역 10년치를 내라는, 그러나 오늘 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통장 내역 10년치를 띄었는데 그게 그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희 가족 성적표, 이런 자료 요구는 저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것이고, 한국당 의원님도 그 국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오셨으니까, 그런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얌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다면. 네. 박 후보자는 하루만 버티고 보자는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세게 갔는데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합니까? 한국당은 지금 저녁 식사 때 보이콧하고요. 오늘은 형사고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김 교수님? 그러니까 청문회제도 자체에 대한 지금 사실은 무용론이 특히나 네네. 이번에 7명의 국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대통령은 임명하고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하루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루 그냥 뭐 살풀이 한번 하고 살풀이 끝나면 그냥 임명 강행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청문회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당이나 저는 박영선 후보는 어제 제가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박영선 후보도 저는 돌아온 화살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야당일 때 청문회 수십 차례 다니면서 이른바 저승사자, 그다음에 낙마왕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거칠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격한 그 모습 그대로 사실 한국당은 되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이었을 때 박영선 후보자가 당시에 야당으로서 정치적 공세가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자신이 조금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좀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때 대표적인 게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에서 대정부 질문 때 1년에 씀씀이 4억 얼마짜리 다 내놔봐라 라고 몰아붙인 걸 지금 그대로 또 야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또 하나 과거에 청문위원 시절에 자료 안 냈다고 호통친 거, 그거 어제는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또 그대로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도 돌아온 부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한국당은 더 답답합니다. 물론 박영선 후보의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전문성,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료 요청에도 금도가 있는 건데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10개 중에 9개가 옳은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그 한두 개가 너무 이상한 요구면요. 그 사람들은 그 한 개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박영선 후보가 대받아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당신 전립선암 그 진료 기록 내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빌미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뚜렷하게 변변한 어디 증거 하나 못 잡고 제대로 공개를 못 했으면 끝까지 해서 그걸 파헤칠 생각을 해야지, 화난다고 또 저녁 먹기 전에 또 이걸 전부 보이콧을 해버리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의원의 몫이 있는 건데 포기하고 가면 뭐 할 겁니까? 저는 정말 박영선 후보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반성해보고 한국당 의원들도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황제처럼 치료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기억에서는요, 유방암에 전립선으로 맞선 그런 민망한 말만 기억이 납니다.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았던 박 후보자의 역공, 이 현장 영상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느꼈냐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섹슈얼 허래스먼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포인트를 옮기는 거예요. 지금 초점을. 제가 지금 하는 거는 특혜 진료입니다. 그럼 서면 질의는 왜 하셨습니까? 서면 질의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서면 질의가 공개됩니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제가 똑같습니다. 특혜 진료를 받았다면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의 청문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제 스스로도 굉장히 비참함을 이렇게 느끼고 모멸감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예, 윤한홍 의원께 전립선 우는 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만불설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예,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그렇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후급 진료라고 하는 게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바로 남들 막 석 달, 6달 기다리는 거를 의원님에서 특혜받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 제대로 질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에게 말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원래 의혹을 제기하려고 네. 했던 부분은 특별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건강검진이라든가 이제 특별한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라 특정 질환에 대한 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병원에 예약 한번 잡기가 어려운 네.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으려면 뭐 석 달까지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진료를 하루에 받은 게 특혜 받은 게 아니냐,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서면 질의로 거기에 딱 여성 질환을 적시를 해가지고 질문을 해버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질문은 사실 묻혀버린 거예요. 거기다 또 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왜 전립선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에 감정적으로 목소리로 대응을 하니까 네. 그럼 전립선암이 사과를 할 일이면 유방암은 사과할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에 남는 건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네. 원래 내세우려고 했었던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아무것도 못 얻은 거예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청문회 때 나오지만 네, 이런 대표님. 청문회 뭐 하랍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의 네. 이제 후보자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네. 그런 개인 윤리에 관한 것은 이렇게 청문회에서 할 일하고 별도로 따로 조그만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청문회에서는 그 후보자의 그 정책이나 그런 그러니까요. 그 수행할 수 있는 그 자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뭐 청문회 나오기만 하면 또 뭐 고치자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네. 청문회 제도가 시작이 되면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립선이나 유방암을 여기서 뭐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박영선 저 후보자가 과연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제대로 그 해 나갈 것이야.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네, 네. 여성 질환 이제 여기서 그만하려고요, 이야기를.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인데 벌써 오늘도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또 역공을 날린 거 보면 벌써 장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CD를 내가 보여줬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다 나중에 말 바꾸기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 황교안 대표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김 교수님? 우선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네.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 법사위원장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제대로 못해서 지금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한 식의 자락 깔아주는 질문을 한 자락 했죠. 깔아주는 질문을 네. 했고 그러니까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네. 법사위원장 시절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찾아왔었고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김학의 차관 임명 내정설이 나오길래 네. CD를 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네. 이제 증언을 해버리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영선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황교안 대표의 김학의 동영상 청문회로 그냥 극적으로 되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그렇습니다. 돼버린. 정말 저것도 뭐 짜고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 건데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국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박영선 후보자의 발언 그리고 네. 황교안 대표가 또 바로 맞받아쳤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박영선 후보자가 그 법사위원장에서 만나면서 내가 CD를 보여준 건 아니라고 말을 바꾸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CD를 내가 봤고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쨌든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김학의 동영상의 문제를 삼아서 차관으로 임명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계속 이 문제는 아마 쟁점화가 돼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봤다는 CD, 네. 또 그것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김학의 차관의 임명을 실제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 또 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런 등등이 아마 계속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법무장관 되고 나서 차관으로 지명되기까지 사흘이 걸렸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차관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법정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발끈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어제는 모르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박남매의 연대를 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보고 들었다. 거들었던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난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박영선 위원장, 황교안 장관의 두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돼서 나란히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황교안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려요. 그러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뭐 이래 한 일 없습니다. 대표님, 그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그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거렸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긍정한다고 또 누가 보도를 하더라고. 예, 뭐 달리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여쭙고 싶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미묘하게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게 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재판할 때도요. 예를 들어 증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손짓, 발짓을 가지고도 이제 이 사람이 진실일까 아닐까 그걸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할 때도 그렇고 감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 딱 보시고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니 저건 저렇게 맞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뭐 박 의원께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긴 좀 어렵습니다. 네. 아니 이게 어쨌든 이 실체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론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한텐 절대 보고하지 마. 난 몰랐어. 라는 정도가 아니면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지금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정말 저렇게 뭐 모든 사건이나 이슈에 이렇게 개입해서 의견을 내시는 게 제가 볼 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거로 지금 되고 있는 게 국회 상임위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물어보는데 눈을 깜빡깜빡하고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 출석해서 국회의원들 질문하면 당연히 긴장하죠. 그걸 가지고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지나친 관심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정두원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자기는 장관 임명된 다음에 3일 만에 차관이 김학의가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차관 임명은 장관이 알긴 하지만 사실 검증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동영상이라는 당시에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 정도는 인지했을 수 있었으나 그 내용의 검증에 어떻게 개입하든지 아니면 김학의 차관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친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새롭게 특별수사본부 꾸린다니까 정확히 따져서 검증 문제나 검찰의 어떤 지휘 문제들을 좀 따져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이제 본질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요. 어느새 다른 정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황교안 대표라는 폭탄을 터뜨리고 포연이 자욱할 때 빠져나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자가 말이죠. 오늘 민경욱 대변인하고도 빨간 펜으로 당시 일정을 보라고 박영선 후보자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나 좀 경제가 팍팍합니까?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정치 공방을 꼭 해야 되나요? 자기 정치 논란으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치에서 여러 가지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전선을 이동시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전선이나 이슈를 옮겨 타는 게 굉장히 네. 또 유리한 또 대응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영선 후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뉴스엔 뉴스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아니라 황교안과 김학의 논란으로 지금 옮겨가 버렸거든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박영선 후보자나 아니면 민주당 쪽도 키워나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정말 청문회의 정말 부작용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의 이 끝없는 무한 정쟁의 저는 결과물인 것 같아서 네. 우리 국민들로서 짜증나지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다선 의원 박영선 후보가 과연 어떻게 중소기업 정책을 하고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할 그러니까요. 것인지 국민을 알고 싶은데 황교안이 알았느니 김학의 동영상이 있느니 없느니 박지원 의원은 뭘 했느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네. 특별수사부가 차려지면 정확히 수사를 하면 될 것이고요. 네. 죄가 있으면 죄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요. 어느새 이 불필요한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청문회답지 않은 청문회 소식을 함께 짚어봤습니다.